안녕하십니까 피터팬 여러분. 통찰 성형 성형외과 전문의 김찬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주제는 광대 재수술입니다. 광대 재수술이 턱 재수술보다는 좀 더 우리가 확률이 올라갈 수가 있는 거 아시는가요? 왜 그러냐 하면 턱 성형은 이제 턱을 깎아내고 나면 모양에 대한 부분에 대한 재수술이 있을 수 있다면, 광대는 여기를 밀어넣어서 고정을 하기 때문에 고정한 그 부분이 문제가 생긴다면 이게 재수술로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광대는 재수술이 좀 더 일어날 수 있는가를 알고 계시면 미리 내가 광대가 튀어나왔을 때 어떻게 준비를 하는지를 아시고 거기에 대해서 재수술을 미리 예방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한 수술 과정을 좀 더 설명드리면 왜 내가 가지고 있는 구강 습관이 이런 부분에 영향을 주는지를 알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먼저 여기 모델을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부분이 광대, 여기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상악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말하는 광대는 앞광대는 없고요. 앞광대란 표현은 맞지가 않고 상악 부분이죠, 그죠? 이 상악 부분이 보통 우리가 말하는 이제 앞광대를 얘기하는 거고, 일반적으로 광대는 두 군데입니다. 45도 옆으로 튀어나와 있는, 비스듬히 튀어나와 있는 45도와 그 다음에 옆으로 튀어나와 있는 옆광대, 그래서 45도 광대와 옆광대를 집어넣는 수술에 포함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대부분이 보면 이런 L자 타입을 하게 됩니다. 이 L자 타입을 좀 더 많이 하느냐, 더 높게 하느냐, 낮게 하느냐의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은 우리 L자 타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럼 왜 L자 타입을 하게 되느냐 하면 여기에 근육이 있습니다. 그 근육이 그 마세타라는 그 교근이 있는데, 이 근육이 여기 붙어서 원래는 이 교근이 하는 역할은 이렇게 다무는 역할을 하는 거죠. 우리 이 근육이 기능을 하면, 수축을 하면서 턱이 벌어져 있는 것을 다물게 하죠. 그래서 음식을 씹을 때 이렇게 근육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수술을 하고 나면 여기가 단단했는데 수술하고 여기가 이렇게 분리가 되겠죠. 이렇게 분리가 되고 나고 여기를 분리를 합니다. 여기 공간이 보이시나요? 여기 공간이 우리 CT상에서 공간이 많을수록 이거를 밀어 넣을 수 있는 공간이 많아집니다. 결국 우리가 수술을 할 때 이 부분과 이 L자 부분과 이 부분을 커트를 해서 밀어 넣기 때문에 이 공간이 많아야지 밀어 넣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을 L자를 하는 이유는 이게 일자로 했었을 때는 그냥 떨어지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L자로 해놓으면 락킹이 돼서 걸리기 때문에 내려갈 확률이 줄게 되죠. 그렇지만 굉장히 힘이 세다, 이 근육이 힘이 세다면 이게 또 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근육이 힘에 따라서 이제 달라진 거죠. 그래서 이갈이가 있다든지 아니면 이를 악무는 습관이 있다, 그리고 음식을 오랫동안 씹는다, 아니면 하품을 피곤해서 자주 한다, 그러면 이 근육이 세게 수축을 해서 오히려 턱에서 광대에서 잡아당기는 힘이 발휘가 될 수가 있고, 아니면 입을 크게 벌린다, 그러면 턱을 크게 벌리니까 근육이 스트레칭 되면서 또 잡아당길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를 간다, 이를 악문다, 그러면 이게 수축이 되니까 원래는 턱을 다물게 해야 되는데 여기가 약하게 되면 이게 다시 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갈이가 있다든지 이를 악문다든지 하게 되면 보톡스를 맞아서 미리 수술 전부터 준비를 해주면 좀 더 이럴 수 있는 것을 예방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우리 병원에서는 여기 수술을 할 때 지금은 이 플레이트를 좀 쓰는데 왜 이런 걸 쓰냐 하면은 여기 보시면 우리가 요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를 커트를 하고 여기를 커트해서 밀어 넣으면 이게 안으로 들어가게 되거든요. 들어가게 되는데 요렇게 우리가, 이게 실제 우리가 환자분한테 쓰는 티타늄입니다. 요렇게 해서 여기도 고정하고 여기도 고정해서 이제 밀어 넣어가면은 이만큼의 갭이, 이게 5mm면 5mm, 6mm면 6mm 정도의 갭이 여기가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개념이죠. 이 부분이 1개, 2개, 3개, 4개, 한 4개 정도만 과거에 있었던 플레이트라면 지금이 보강이 돼서 이렇게 4개 정도를 훨씬 더 그 본체에다가 강하게 두게 되면 부러질 확률을 좀 더 줄이는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원에서는 이렇게 해서 좀 더 본체를 강화를 하기 위해서 4군데 정도까지 고정을 해서 이갈이나 이를 악무는 습관인 사람들이 부러지는 확률을 줄이려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 힘도 입을 다무는 힘이 굉장히 세게 되면 이거를 부리뜨릴 수 있는 힘이 된다면 이것도 버텨낼 수는 없기 때문에 모든 게 내고정만의 힘으로는 될 수는 없다.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아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광대 아치 부분이죠. 여기에 요렇게 해서 이 부분이 들어가고 이 부분이 이제 나와 있는 부분이니까 이렇게 해서 이 공간만큼 이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게 뭐 2mm나 3mm, 4mm 정도 되는 이 공간을 보고 광대 아치가 들어가게 하도록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여기와 여기를 이제 넣게 됩니다. 그런데 재수술을 하게 되면 만약에 이걸 재수술한다. 재수술하는 것은 결국 이 부분이 밑으로 떨어지는 그 부분이거든요. 그렇게 이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 결과적으로 광대가 처져 보이고 볼살이 처져 보여서 더 나이가 들어 보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우리가 광대를 해서 내고정을 할 때 좀 더 단단한 곳을 고정을 하게 되겠죠. 근데 광대 재수술이 쉽진 않은 이유가 여기 있던 과거에 있던 고정핀, 예를 들어서 이런 과거에 있던 고정핀을 새로 빼고 새로운 다시 고정핀을 집어넣어야 되기 때문에 구멍이 이미 6개가 뚫려 있습니다. 근데 그걸 다시 빼고 새로운 데 구멍 6개를 다 또 집어넣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 물리적으로 계산해 보면 공간이 많이 나오지 않음을 알 수가 있으시겠죠. 이렇게 고정을 하기가 쉽지 않을 수는 있다. 그래서 앞에 수술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뒤에 수술하시는 선생님이 좀 편할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것도 의사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차이점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광대 재수술하고 나서 좀 더 타이트하게 올리고 나면 아무래도 그만큼 늘어져 있던 광대 볼살에 공간이 생겨서 그 부분이 처지려는 볼살의 탄력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처지려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대 같은 경우는 볼살 처짐에 대한 부분을 리프팅으로 해결을 반드시 해줘야 되는 경우는 적을 수가 있지만 한 30대 후반 정도부터는 거의 반드시 안면 거상술과 같이 해줘야지 볼살 처짐도 막고 그리고 광대 재수술의 부분도 탄력 있게 붙을 수가 있는 이런 것이기 때문에 내가 20대 광대 수술했다. 그런데 30대 중반 이후에 보니까 광대가 내려가서 분류압이 생겼다. 그러면은 그때는 광대만 재수술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볼살도 같이 처진 볼살 올리는 안면 거상술을 같이 해줄 수 있고 좀 더 거기에 나가서 볼살 올림술이라고 있습니다. 그럼 볼살을 올려주면 앞 볼살을 올려주기 때문에 안면 거상술은 옆으로 사선으로 되고 앞 볼살은 위로 가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훨씬 더 젊어 보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처음에 이제 광대 수술을 할 때 그 나이대가 언제냐 그리고 재수술을 할 때 그 광대 고정핀 개수라든지 아니면 뼈에 대한 강함, 약함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의 광대 재수술은 특히 시간이 얼마만큼 지났느냐 우리가 광대 고정핀에 스크류가 뼈에 파묻혀 버리면 빼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난이도가 생길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수술할 때는 고정핀이 어느 만큼 또 단단한가 또 습관은 어느 만큼 잘 유지를 했느냐 이 습관을 잘 어느 만큼 유지를 잘 했느냐는 환자분이 또 외래를 얼만큼 잘 방문을 했느냐 그리고 또 습관이 있다면 환자분이 그 의사분한테 알려주셔서 미리 보톡스라든지 이런 관리를 또 어느 만큼 또 했느냐 이런 부분에 따라서 광대 재수술이 될 수 있을지 없을지가 좀 더 알 수가 있기 때문에 환자분도 정확하게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은 다 해주시고 의사분도 이제 수술할 때도 좀 더 꼼꼼하고 미리 수술 전에 체크를 해주면 그런 확률을 우리가 줄일 수가 있겠죠. 이런 부분들은 이제 CT를 나중에 찍어보면 그 유압 부분을 알 수가 있고 재수술이 되면 좀 더 복잡해질 수 있기 때문에 처음에 이런 수술을 할 때 이런 부분을 알고 계시면 좀 더 재수술을 피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재수술을 하게 될 때는 나이가 드신 분들은 골다공증이 있다. 그러면 뼈에 우리가 고정을 하는 것도 쉽지가 않다는 걸 알고 한번 자기가 광대를 수술을 했다면 이런 재수술에 대한 부분도 실제 수술을 했던 선생님과 상의를 해서 어떻게 해나갈지 한번 결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